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옐런 장관 은행 대출 감소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이 뉴스가 이제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쯤에 나왔는데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히는 은행의 신용 대출 기준이 강화돼서 경제를 억누를 수 있으므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다. 요렇게 발언을 한 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아래 기사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은행이 이제 대출을 줄이면 투자가 줄죠. 그리고 유동성도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은행 위기 때문에 은행들 스스로 대출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옐런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한테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고 그거를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자기가 먹을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준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게 해야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거죠.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나서 강세론자들은 옐런 장관이 5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준은 이 재무부 밑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연준에서 재무부 말 듣고 5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준금리를 안 올리니까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실제 4월 16일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제 이제 시장 반응은 5월 패드워치에서는 5월 25bp 인상 확률이 일단은 81.5%로 높아진 상황이에요. 옐런 장관의 말하고 시장이 느끼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세론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패드워치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앞서 15일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워낙 높았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63.5,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6으로 지금 둘 다 높아져 있는 상태죠. 실제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그닥 꺾였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옐런 장관이 한 말은 맞는가, 은행 대출이 줄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4월 14일 최신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대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회색띠 있을 때가 코로나 때인데 이 차트는 이제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과 리스 추이를 나타낸 차트예요. 물론 대출은 옛날부터 이제 꾸준히 증가해 오는 건 맞아요. 자본주의가 원래 축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항상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로 인해 급격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렇게 꺾여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현재에는 지금 이게 꼭대기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물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찾는 것도 크게 늘었었죠. 이렇게 크게 늘었었죠. 그러나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대출은 현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보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 22년도 10월부터 주가가 막 올랐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대출은 현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미국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져 있으며
이러한 현재 상황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미 과거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출 기준 심사 강화 정도인데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상승했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대출을 잘 해준 거예요. 이렇게 대출을 잘 해주다가 이제 다시 대출을 점점 안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회색 띠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인데 지금 그 수준까지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지금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말한 상업은행의 대출 감소가 경제 신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은행의 대출 감소이거든요.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을 줄인다면 기준금리 인상한 효과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말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은행의 대출 감소로 인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경제가 낙관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옐런 재무부 장관은 현재 은행 위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은행이 못 버틸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엄청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 달러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은행의 대출 감소를 유도해서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달러 가치를 높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감소되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지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또한 최근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대처가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체감되시나요? 예전보다 살기가 더 빡빡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기준금리 올리면 당장 저희가 내는 대출 이자 같은 거는 높아지긴 해요. 근데 기준금리 안 올리면 그 외에 모든 게 오릅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이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오르죠. 음식값 오르는 것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최근 설렁탕 집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설렁탕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면서 밑에 써 있는 내용이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설렁탕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음식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공장을 돌릴 때 저희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장에서 비용이 더 나가니까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올 때까지 가격도 더 나가고 물류비도 더 많이 들죠. 비행기나 자동차 연료가 다 기름인데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는 말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연준의 그 목적과는 좀 대조되는 게 있죠. 어찌됐건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할 걸로 봐요. 특히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제로 기업들의 EPS와 가이던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